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리더인가 홍석환 지음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책입니다. 오늘은 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변화주도 자신부터 변화한다. 자신의 허물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인이다. 초서.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 반성하고 아랫사람이 나의 지시를 왜 수행하지 않느냐고 화내지 말고 내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직되어 있는지 반성하고 목표를 정해 노력을 했는데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반성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 행동이다. 나부터의 변화는 내가 지금 진정한 초인류인가에서 시작된다. 삼성이 1993년 신경영을 외치며 추진한 운동은 7사제였다. 7시 출근하여 4시 퇴근하는 이 제도는 당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삼성은 의식이 행동을 바꾼다가 아닌 행동을 통해 의식을 바꾸겠다 라는 의지의 표출로 이 제도를 강행했었다. 당시 삼성은 임원들에게 세계 초일류 백화점 견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였다.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 놓여 있는 제품, 다른 제품의 덤으로 팔리는 제품의 현실이 그들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지금 초인류인가? 다음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질문. 10년 후 나를 먹여 살릴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가? 10년 후 현재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경쟁력은 무엇인가? 내 직무를 통해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계 유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어떻게 앞설 것인가? 전략이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나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리더로서 나의 성공 이미지를 확신해야 한다. 진정한 초인류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의 성공 이미지를 내재화해야 한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의 성공 이미지를 떠올리고 파이팅을 외쳐야 한다. 나의 성공 이미지가 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끄집어내야 한다. 나아가 나의 성공 이미지를 타인이 인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성공한 리더이고 모든 사람은 내가 이끌어 주기를 고대한다고 자기 암시를 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확신해야 한다. 평상시의 위기를 생각한다. 지난 다음에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라. 어느 순간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 총체적으로 보면 순탄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은 내가 잘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계속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획기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최선이었다고 맹신한다.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기억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탓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신입사원에게 어느 일을 맡기면 제일 먼저 과거 자료를 찾는다. 과거 성공과 익숙함에 대한 선택일 것이다. 창의성과 신입사원으로서의 도전이 부족하다. 이는 신입사원의 잘못이 아니다. 조직 내에서 학습된 결과이다. 선배들도 지시가 있을 때 자신이나 더 위의 선배가 했던 과거의 자료를 찾았기 때문이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를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은 매우 많다. 아날로그 시대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했던 일들을 디지털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게 시킨다. 엑셀을 사용하면 1시간이면 할 일을 계산기로 두드리라고 한다. 창조가 아닌 개선하면 된다는 사고가 위기를 부른다.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는 성공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선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다. 새로운 일을 버리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신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유지 관리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듯하다. 이러한 기업은 어느 순간 반드시 정체되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 개선하면 된다는 사고는 쇠퇴로 가는 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악착 같은 실행을 통해 창조해 나가야 기업은 성장한다. 머무는 것은 반드시 위기를 부르게 되어 있다. 위기는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시발점이다. 미국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위기를 기회라 보며 지금껏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기반으로 더욱 도전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 흑자도산을 하는 좋은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기업을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기업이 있다. 다른 하나는 움츠리는 것이다. 소나기는 피해서 가라는 옛말처럼 위기의 순간에 잔뜩 움츠려 있는 기업이다. 어느 기업이 성하고 어느 기업이 망하겠는가. 슬기로운 자는 미래를 현재처럼 대비한다.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축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최고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하고도 다음 해에는 위기라며 구성원에게 지속적 혁신을 강조한다. 위축되라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동하라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 더욱 준비하라는 말이다. 슬기로운 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이, 더 멀리 보며 준비하고 있다. 목표를 정해 도전한다. 46세의 나브라틸로바는 윈블던에서 테니스 정상을 차지한 선수다. 보통 사람이라면 테니스 코트 양쪽 끝을 왕복
두세 번만 빠르게 달리면 지쳐버린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이런 운동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작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것은 해볼 만한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시도하지 않는 것도 실패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20년간의 경영자 생활을 마치고 회사로부터 3년이라는 고문직을 요청받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후배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중요 의사결정에 조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2년 만에 국제 코치 자격을 취득하고 후배 관리자를 대상으로 품격 높은 코칭을 해준다면 새로운 도전과 성취 아닐까? 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위하여 평생 해보지 않은 여행을 준비하고 떠난다. 아들을 만나고 친구와 함께 쇼핑하고 남편과 시골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평소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한다. 만약 아픔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해보고 싶은 것 100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도전할 그 무엇이 있기에 평생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다. 도전이 있다면 하게 되어 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도 있고 달성 그 자체가 알 수 없는 꿈과 같은 도전 목표도 있다. 리더는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다. 1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정하고 적어놓고 매일 외치는 사람이다. 평생을 거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고 달성해가며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도전할 그 무엇이 있는 리더의 모습은 어떨까? 어느 날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후배로부터 나의 상사는 항상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평상시 업무 처리는 매우 잘하지만 미래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사, 전문 지식이 없이 과거의 자료나 아랫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상사, 배울 점이라고는 근속과 경험밖에 없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있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상사로서 당신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도전할 그 무엇이 있는 리더는 자신이 정한 도전 목표에 집중하며 항상 우선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뭔가 도전할 대상을 찾도록 안내하는 전도사가 된다. 나아가 열정과 동기부여를 통해 이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도전할 그 무엇이 있는 리더의 모습은 자신이 차 있고 항상 활력이 넘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리더 주위에는 많은 조언자와 후원자가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넘치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독단적이지 아니하며 항상 자신을 낮추며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에 이끌리게 된다. 잘못을 시정한다. 20여 년이 지난 직장 생활 속에서 기억나는 상사가 누구일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칭찬하며 인간적으로 대해준 상사가 생각날 수도 있다. 서류를 던지며 화 또는 짜증을 내고 매우 엄했던 상사가 생각나기도 한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를 매우 엄격하게 가르쳐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상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1분 경영이란 책이 있다. 1분 목표를 세우고 1분 칭찬을 하며 1분 질책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1분 목표에 대한 조언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닌다. 물론 얼마나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이냐는 별개이다. 1분 칭찬도 요즘 매우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잘한다. 그러나 1분 질책은 아직 어려워한다. 너무 일방적인 질책 또는 꾸중이나 비난으로 일관하거나 내가 하지 하는 심정으로 질책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적이나 질책을 받지 않는 구성원은 자신이 한 잘못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오늘은 4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저도 코로나로 다양한 목표나 기업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책을 통해서 제 자신이 조금은 변화되어 가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저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5장으로 여러분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